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노인복지 정책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임플란트,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주거 정책까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혜택이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 3가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정보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을 바꿀 변화의 시작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인복지의 큰 축인 기초연금과 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손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같은 노인인데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불만이었죠.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가맥 문제, 그리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연금 공백기, 이 2가지는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부부가맥 폐지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주던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구조였죠. 예를 들어 혼자 살면 32만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각자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노인인데, 같은 조건인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고 부부가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2025년부터 전면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각자 온전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연금 수령 금액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활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장년수당의 신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60세를 넘기고 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적게 나오고 마땅한 수입도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등을 버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60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장년수당을 연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따지면 10만 원 정도지만 이 수당이 주는 안정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지만 장년수당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5년의 공백기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년수당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향후에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복지, 문화, 건강서비스와도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제도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전체를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개편과 정년 연장 논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60세에 퇴직하지만 수명은 85세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금도 부족하고 노후 생활비도 걱정되는 게 현실이죠. 정부는 60세 정년제를 62세, 63세, 65세로 점진적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노사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논의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수령 시기를 더 유연하게 하고 연금 지급 기간을 조절하며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이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신뢰받는 제도로 바꿔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노후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는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폐지, 6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한 수당 지급, 정년 연장 및 연금제도 개편 등은 모두 노후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퇴 후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당당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도 있지만 이미 확정된 안도 있고 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모르면 놓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도 함께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의료와 돌봄, 그리고 치아 건강입니다. 건강이 곧 삶의 질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임플란트 확대, 재택 돌봄, 예방 중심 의료 지원, 돌봄 노동자 지원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 건강, 즉 임플란트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가 최대 2개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지원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죠. 이제 상하 좌우에 나눠 2개, 합쳐 총 4개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씹는 힘을 회복해 드시는 즐거운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보험 적용 연령이 60세로 낮아진 만큼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좋아지니 음식 맛도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집니다.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 특히 방문 진료와 가정 돌봄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서 돌봄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도 노인포괄평가 기반 CGA 보험수가 도입, 고령층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방문재택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방문 의료란 의사나 간호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나 조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택 돌봄은 돌봄 매니저가 다중진단, 약 관리, 심리 상태 등을 통합 케어합니다. 이런 방식은 병원에 오가기 어려운 어르신께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자주 아프신 분들께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정기 처방이 끊기지 않고 제공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을 대비해 재택 의료수가 기준 마련,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모델 구축, 재택 방문 진료에 대한 전문 매뉴얼 설계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내 집이 곧 병원, 내 집이 곧 돌봄센터가 되는 구조는 어르신들이 병원 요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던 서비스를 집 안에서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예방중심 의료 강화입니다. 노인분들은 세균보다 감염병에 더 취약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정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중 면역 증강 백신과
호흡기 세포융 합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독감 백신은 면역 노화 탓에 고령층에게는 예방 효과가 약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죠.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령층을 위해 면역 증강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와 같은 수준의 예방 체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기 세포융 합바이러스 백신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9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러한 예방 백신들을 우선적으로 도입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안정적인 효과를 미리 확보해주는 종합건강보호 시스템이 곧 완성되는 셈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서는 정작 돌봄 자체가 과중하거나 근무 환경과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돌봄 노동자 하루 멈춤 선언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정책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돌봄 매니저, 방문 요양간호사, 재택의료 인력 등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종에 걸맞은 급여 수준과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제공하려 노력 중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역량이 유지되어야 어르신 돌봄 품질도 높아지는 법이니까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병행 추진. 이 변화들은 단순히 의료비 절감이나 제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국가가 함께 지킨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병원 아니라 살던 그 집에서 건강을 지키고 돌봄을 받고 함께 웃으며 사는 삶. 이재명 정부는 돌봄은 개인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정책들을 제대로 알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 없이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연금과 돌봄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환경을 함께 챙기는 전면적 노인복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공익형 일자리 100만, 사회서비스형 10만을 포함한 계획인데요. 공익형 일자리는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접 참여하며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돌봄, 도서 정리, 경로당 지원 같은 형태로 내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요양시설, 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돌봄이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월 평균 18만 원 소득 증가 효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특히 생계가 빠듯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 친화주택 그리고 은퇴자 도시 개념입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공약 아래 의료돌봄 주거가 한 장소에서 맞물려 작동하는 주거환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병원, 요양시설, 문화공간이 결합된 커뮤니티형 주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 요가실, 1층에 복지센터, 옥상에 쉼터가 있는 식이죠. 또 은퇴자 도시는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 의료,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포함한 살기 좋은 고령자 특화 도시를 말합니다. 그 밖에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주택은 생계 유지 시 압류를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런 변화는 요즘처럼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에게 안정감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대표적으로 돌봄 매니저, 생활지원사, 주거지 주변 환경 정비 활동, 세대 간 밥상 공동체 운영 등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공익활동 일자리 유형은 노인의 욕구와 사회적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무연고 장례 돕기, 어린이 청소년 교육 멘토링, 마을 살리기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서 이제 내가 사회를 위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정신적 보람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하는 노인에게도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깎이는 구조였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 어르신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예 조치도 도입됩니다. 이는 연금 외에도 주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정부는 냉난방비, 양곡비, 공용시설 개보수비, 회계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 프로그램과 여가 콘텐츠 강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경로당은 단순히 잡담 공간이 아니라 건강문화사회 교류의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으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제 노년층의 복지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의미, 사회 속 역할, 환경적 품격을 아우르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일자리 확충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수행을 의미하고 주거 개선은 물리적 안정에서 심리적 안정으로 나아가고 사회공헌은 내가 이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키워줍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신청 가능한 것도 있고 곧 실행될 정책도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일처럼 느껴지셨다면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노후가 덜 막막하고 덜 외롭고 더 든든해지는 삶이 곧 우리 현실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새로운 노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